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부동산 올인원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을 보시다가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또 소개되는 매물에 대한 궁금증 생기시면 저희에게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53-2663번 되겠고요. 문자번호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부동산 올인원 2부를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협회 김정미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미 원장님과 함께 부동산 정보를 쉽게 알려주는 부동산 바로 알기로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원장님,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부해볼 내용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주 한 주 제가 제 방으로 나가고 오늘 이제 생방송 들어가니까 2주 만에 오니까 굉장히 또 새롭다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또 아나운서님도 바뀌셨네요. 네. 여전히나 저는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부동산 투자로 해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노하우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24강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항상 빼놓지 않는 부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더불어서 용기를 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점점 돈 쓸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정말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픈데 뭔가 약을 먹으려고 하니까 특히 굉장히 비싼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노후자금이 특히나 필요한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아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이 작은 돈으로 뭔가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드시 용기를 내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강남의 아파트까지 매수하게 되고 지금 월세가 나올 수 있는 상가 건물도 매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듯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두려움을 극복했던 거고 자기만의 원칙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쌈짓돈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지금도 가능할까? 김정미 원장님이 2003년에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이 옛날 일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작은 돈으로, 쌈짓돈으로 종잣돈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김정미 원장은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내가 가진 작은 돈으로 뭔가 노후 대책이나 옛날에는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을 뭘로 봤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봤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때는 어린 자녀들 많이 낳았지만 지금은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다 보니까 노후 대책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부동산 투자를 해서라도 뭔가를 만들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요.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가 절대 늘어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쌈짓돈으로 목돈 마련할 수 있는 기회, 또 쌈짓돈으로 내가 월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는데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원칙 하나만 알면 됩니다. 그 원칙을 늘 말씀을 드려도 시청자 여러분들 팔랑귀가 되어서 이곳 가서 저거 투자하고 저곳 가서 이거 투자하고 이래서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요번에 이렇게 투자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정말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원칙 하나만 세우고 가십시오. 그래서 바로 필요한 게 뭘까요? 차익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로 연결이 돼야 될까요? 강남은 너무 비싸다고 진입하기 힘들어요. 넘사벽이에요. 이런 얘기들 하는데 결론은 꼭 강남이 아니더라도 뭐가 뚫리면 돼요? 강남으로 길이 뚫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가 있고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뭐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 과거와 비교할 수 있는 게 바로 뭘까요? 가격이겠죠, 가격. 그런 과거보다 현재가 가격이 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가격이 오르는 게 멈췄을까요? 지금도 진행형일까요? 우리가 작년 11월 3일 대책 때 이후로는 11월 3일 대책 이후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네요. 금액의 상승이 잠깐 멈추다가 지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죠. 사람들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격은 지금도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죠. 상승 중.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 중이라고 한다면 미래는 현재보다 당연히 가격이 올라 있겠죠. 이 부분들은 다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가격.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과연 가격이 오를까라는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자, 어떤 발목에 잡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미래에는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명히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요소들에는 미래에는 반드시 저출산, 또 뭐가 있을까요? 저성장. 또 하나 큰 이슈하죠. 고령화 시대를 진입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래에는 가격이 안 오를 거라는 의견들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가격이 안 오른다고 생각한다면 현재에도 투자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어디를 위주로 오를까요? 분명한 거는 이런 부분들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중하게 투자하는데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최근에 뉴스 보면은 일본에서도 부동산의 가격에 거품이 껴 있다가 최근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중심으로요? 바로 도심권이죠. 도심권. 그래서 도심권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지금 서울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결론은 도심권에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바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죠. 이 쏠림 현상 때문에 아무리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려고 해도 사람들이 결론은 다 도심권에 오니까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라고 아마 포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도심권에 지금 아마 국회에 이제 상정이 들어가고 국회 통과 예정에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상업, 업무, 문화, 주거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요렇게 한 번에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바로 용적률 상향도 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를 간소화시키겠다. 이런 뜻을 비추고 있어서 향후의 투자는 반드시 더 도심권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도심권은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바로 어디예요? 강남.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강남으로 몇 분 만에 뚫렸어요. 어떤 전철역이 개통이 되니까 강남까지 4분 만에 오게 됩니다. 10분 만에 오게 됩니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죠. 그래서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강남은 비싸서 더 이상 못 진입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보시면 돼요? 결론은 길이 뚫리는 것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럼 도심권은 특히 주거가 같이 하는 곳을 찾으면 되겠죠. 주거가 같이 할 수 있는 곳 어딜까요? 도심권 중에 바로 여의도,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이렇게 상암동 같은 경우도 주거와 상업 업무 복합시설이 같이 있죠. 그리고 또 어딜까요? 강남, 마곡. 그래서 이런 곳들은 가격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환경으로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곳에 더 용적률을 높여주고 더 여러 가지 법 절차도 간소화시키고 혜택을 준다면 사람들은 더욱더 몰리는 곳에 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자를 어디에다 할까 생각한다면 이런 것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조금 매물보다는 강의를 길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요런 것 중에도 우리가 정책에 의해서도 부동산 가격은 바뀌는데 말입니다. 내일 바로 투표 날이죠. 그래서 여러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뭘 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기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의 한 수제가 연말에 부활하겠다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보유세 강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도 실시할 계획이고요. 바로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또 보유세 강화라든가 상속세, 소득세 인상 예정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집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약간 있겠고요. 그다음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충수 규제 때문에 지금 말이 많지만 충수 규제 안하를 내걸었고요. 똑같이 재건축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는 유효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분 있죠. 그래서 이제 또 후보 같은 경우도 바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소득세 재산세 인상설, DTI, LTV 강화, 대출 문제 때문에 11.3 대책에도 얘기했듯이 대출 문제들은 굉장히 후보들이 예민한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안철수 후보, 3번 안철수 후보도 부동산 공약을 했지만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시장 상황에 맞게끔 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대출 규제 강화가 있지만 그래도 그것도 만약에 내수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은 이것도 시기적절하게 약간 상황을 보면서 조절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서 서민 정책을 피는데도 다 똑같은 소리를 내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일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에는 이런 공약들을 피지만 결론은 시장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표심을 얻기 위해서 뭔가 남발하는 공약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시장 상황에 맞게끔 정책을 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 보여지고요. 내일 투표 다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과 더불어서 결론은 길이 뚫리는 곳에 들어간다 하면 길이 뚫리는 곳을 한번 짚어봐 드릴 필요성이 있겠죠. 여기는 김정민 위원장이 지금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바로 인도권 쪽도 약간은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4호선이 지금은 굉장히 찬밥이 됐다가 결론은 월곶 판교선이 들어온다면 바로 신분당선을 통해서 강남까지 굉장히 빨리 출퇴근할 수 있고 길이 뚫리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은 소외된 지역들을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도권, 수원, 인도권, 복선 전철 같은 경우도 거기서 전철이 없던 소외된 지역을 통한다면 바로 분당선과 신분당선을 이용하기에 굉장히 수월해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오르지 않았던 곳, 싼 곳들 이런 데 들어가면 굉장히 소액으로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액으로 진입하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이 강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강남의 접근성이 굉장히 수월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2022년에 개통 예정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안산선도 또 예정되어 있죠. 2023년에 우리가 보면은 예정이 되는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홍성-화성까지도 복선전철로 연결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추진된다면 그래서 지금 아마 홍성 땅값이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그래서 2023년에 신안산선 개통이 된다면 바로 여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접근성이 수월해지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게 GTX가 A노선에서부터 C노선이 있는데 A노선, C노선은 뭐 경제 타당성 검토해서 A노선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동탄에서 삼성은 지금 착공이 들어갔고 그리고 일산에서 삼성도 내년에 착공 예정이어서 2023년까지는 뚫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B노선 같은 경우는 경제 타당성 검토해서 좀 밀리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송도에서 성량리까지는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는 삼성으로 강남으로 잠실 삼성을 연결을 해다오라고 제안을 하는데 거기서 바로 인천시청역에서 주안역으로 바뀐다고 하면 이게 의회에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주안역 주변도 지금 더욱더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런 지역에 제가 보니까 좀 돈 될 만한 것들이 눈에 띄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후에 소외된 지역들 그리고 강남으로 특히 분당선, 신분당선을 통해서 강남으로 진입이 가능하다면 그런 지역도
그런 지역도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역세권이 트리플 역세권이 변화되는 곳 이런 쪽도 살펴보면 되겠고요. 이런 노선을 통해서 킨텍스 일산에서 삼성까지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 보면은 여러 가지 탈 수 있는 지금 방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3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 신분당선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갈아탈 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일산은 조금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일산에도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 지역은 사야 되고 어디 지역은 사지 말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곳저곳 다녀서 팔랑귀가 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투자를 해본 사람 그 다음에 치고 빠지기를 해본 사람의 말을 중점적으로 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바로 세미나라죠. 그래서 5구 대선 후에 길이 뚫리는 곳 소외된 지역, 나 작은 돈으로 어떻게 조금 시세 차익을 볼 만한 것 좀 권해주세요라든가 그런 세미나 듣고 싶은 분들 02-316-0000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 바로 알기. 오늘은요, 5월 9일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비싼 가격 때문에 강남으로 진입하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강남으로 길이 뚫리는 지역을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더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김정미 원장님의 세미나에 참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5월 9일부터 13일까지 한 주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투자 가치가 보이는 지역은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세미나에서 어떤 내용을 전해주실지 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네. 최근에 보시면은, 정말 여러 가지 공약이 남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공약들이 실천하는 지역과 실천되지 않을 지역이 있는데 예전에 이런 계기가 있었죠. 오세훈 시장 시절에 바로 한강변 르네상스 개발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취소되면서 기존에 샀던 사람들 비싸게 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약이 발표가 됐다가 취소되는 지역에 들어간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될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꼭 될 지역, 소액 투자에서 내가 뭔가 차익을 실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거나 세미나 또 제가 수요일도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개발 상담도 해드리니까 전화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02-316-0000입니다. 네, 김정림 원장님의 세미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핫트렌드 매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특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이제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죠. 최근에는 다세대 주택. 이번 세미나에서 특히 제가 다세대 주택 말고도 아파트 오피스텔도 관심 갖고 또 이런 지역에 투자해도 괜찮을 거다라는 어떤 조언을 해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소액 투자로 다세대 주택, 신축 다세대 주택 서초동 지역 가보겠습니다. 교대역에서 도보 2분 거리입니다. 더블 역세권이죠. 2호선, 3호선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거실, 방 2개,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어서 3베이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남향에 위치했기 때문에 실거주하실 분들도 선택하시면 좋을 듯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대지 15.70제곱미터, 사용미터 36.99제곱미터입니다. 총 5층 중에 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017년 6월 준공 예정으로서 현재 내부 공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2억 6천만 원, 2억 6,500만 원 전세 시내 2억 5천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액이 싼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할 경우는 1,5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되겠고요.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이미 교대역에는 법원 외에도 대학교도 있고요. 회사원들도 많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곳입니다. 이런 곳은 절대로 가격이 내릴래야 내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오늘은 금액이 7천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것 꽝꽝 눈여겨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이렇게 월세도 굉장히 높은 지역에 들어가고요. 특히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자, 삼성 사옥에서 12분이면 걸어갈 수 있고요. 롯데 칠성부지, 그러니까 롯데 본사가 예정된 지역에도 바로 9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이 블럭 내부에는 삼성 연수원도 있고요. 교대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집이 많이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매물이 희박하다, 희소성 있는 매물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3베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교대역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프로션입니다. 붙박이장, 내부에 거실장까지 들어가고 냉장고, 세탁기 기본이 되겠죠. 특히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현대식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매매가 2억 6,500만 원이고요. 전세로 놓으시는 2억 5천만 원 예상한다면 1,500만 원 투자가 되겠죠. 월세시는 3,100만 원 예상해 보겠습니다. 수익률도
높은 편이라 말할 수 있겠죠. 월세 시는 7,500만 원 투자 예정, 전세 시는 1,500만 원의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자, 투자 가치 있는 매물 구별할 수 있는 이런 세미나 필요로 하시죠? 저 김정미 원장이 내일부터 개별 상담과 더불어서 또 수요일은 세미나까지 이어집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02-316-0000 찾아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트렌드 매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는 어떤 매물인가요? 네, 두 번째 매물은 일단 금액과 호재가 굉장히 많은 쪽이라 금액과 호재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동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4층에는 지금 하나가 매물이 남아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3호선 신분당선, 그 다음에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날 수 있겠죠. GTS-C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3억 2천만 원 매매가이고요. 전세는 2억 8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 2억 8천에서 9천일 때 3천에서 4천만 원 투자할 수 있는 매물로 소액 투자로 근접할 수 있겠고 그 근처에 바로 3억 5천만 원까지 매물이 나있기 때문에 3천만 원 정도 저렴하다. 3천 놓고 3천은 먹을 수 있겠죠. 이런 표현 좀 낯설겠지만 그럴 수 있는 매물이고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시세 차익 실현이 예상해 볼 수 있는 매물이에요. 저는 양재동을 늘 말씀드리고 저도 예전에도 투자에다 빠져나왔어요. 그만큼 빠져나올 수 있는 매물은 강남입니다. 원장님 팔아주세요 할 필요도 없어요. 현재 부동산 가면 다 팔아주는 게 바로 양재동이에요. 나 나중에 물건 팔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바로 강남입니다. 향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매물이 드물고요. 특히 사거리 코너에 있기 때문에 가시성이 탁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2천만 원이고요. 전세는 2억 8천에서 2억 9천만 원 예상해 본다면 3천에서 4천만 원 투자해 볼 수 있겠고 월세는 3천에 110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액 투자를 접근할 수 있는 저평가된 양재동 매물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다면 또 세미나 참석을 원하신다면 02-316-0000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세미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찬 강의와 함께 매물 소개해주신 김정미 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면 잠시 후에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님과의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9825님께서 신청해 주신 위너의 릴리 들으시면서 김정미 원장님의 매물 두 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르겠지만